간단한데 뭐 열심히 했고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좀 더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을 때 책 내용을 자꾸만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또 그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듣는 사람도 그 안에 시시콜콜한 내용은 제 시간에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과학한다는 자체가 반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것은 이렇다라고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이 책은 이러한 조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앞에 가고 차이가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듣는 사람이 듣기가 좋고 그렇겠지. 그 이제 전번에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뭐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물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양면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책은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한 내용을 적고 있지. 그러므로 그 선택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돼. 그거는 두 개의 그 측면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야. 그래서 오늘 했는 것 중에서 유토피아도 있었고 멋진 신세계도 있었잖아. 그 이제 유토피아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그 이제 토머스 모어가 이제 기르고 있는 이상사회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은 멋진 신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계하고 비슷해. 그런데 그 멋진 신세계 영어로는 브레이브 뉴월드야. 앞에 브레이브를 왜 용감한 신세계로 번역하는 그 책도 있습니다. 아예 그 용감한으로 브레이브를. 그러니까 이제 멋진 신세계라는 것이 그려내고 있는 것이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지. 그 디스토피아인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현대 문명에 대한 반발이야. 야만과 문명 두 개가 나오고 있고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통이 있고 거기에는 인간적인 선택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고 계층이 있고 차별이 있고 뭐 이래. 그런데 여기에서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계층은 분명히 있어요. 알파에서 입실론까지 분명히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에 대한 의식 자체가 아예 없이 해놔버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주입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도록 했으니까 자기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야만의 세계에서는 그 계층이 있다면은 그 계층을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난하다면 가난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할 거야. 한쪽 측면만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멋진 신세계는 이게 반어로 쓰여져서 거기에 문명에 대해서 헉슬리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멋진 신세계 나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거야.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은 선택을 두 가지를 하게 돼. 아주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유와 평등이야. 자유평등은 굉장히 대립되는 개념이야. 우리는 자유평등 평화 한 목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야기하지만은 자유를 강조해버리면 뭐가 되나? 자본주의, 수중자본주의, 또 뭐 자유주의 이런 쪽으로 가지. 평등을 강조하면 어떤 걸 돼? 공산주의거든요. 그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하고는 아주 대립되는 쪽이야.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토마스 헉슬리가 이야기한 것은 거기에서 나타난 그 세계는 평등에 가까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볼 때는 토마스 헉슬리가 이야기한 것에는 차라리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킴으로써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굉장히 평등해. 어찌 보면 모두가 다 고통이 없는 사회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유의지를 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평등하지가 않아. 그게 이상하잖아. 평등한 것 같은데 안 평등해. 우리 지금 사는 게 안 평등하잖아. 어떤 놈은 그냥 뭐 돈을 갖다가 뭐 그냥 몇 억씩 그냥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없어가 농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이것이 그게 무슨 평등하다? 그게 자유롭잖아. 선택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책들이 갖고 있는 것은 토마스 헉슬리는 사실 뭐 의사 집안입니다. 의사 집안인데 자기가 뭐 문학가가 되긴 했지만은 토마스 헉슬리의 마지막 작품이 아일랜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일랜드에는 또 이제 새로운 세계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 멋진 세계에서는 부정적인 세계, 자기가 생각하는 문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계가 되는데 그 세계는 보면은 이제 문명하고 아주 대립되는 세계, 자연 속의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어차피 이 세계나 저 세계나 자기가 추구했던 세계라든지 자기가 거부했던 세계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토마스 뭐 유토피아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사회하고 동떨어진 데서 만들어져 있어요. 나도 섬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이런 책들이 가볍지가 않아요. 그냥 읽어보고 뭐 나는 이게 싫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아주 하층민들 아주 힘없는 사람들 차라리 그러면 조선시대 때의 노비들도 있고 조선시대의 양반도 있는데 물론 홍길동전에서 허균 같은 사람은 그거를 계층의식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왜 인간의 왕후장상에 씨가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냐? 그건 원래 계급이 원래 그랬으니까 왕은 왕이니까 왕이 막 죽었다 하면 막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더 슬프고 막 울어요. 지금 북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불행한가?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이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계속 그래 살아간다면 자기는 행복할지 몰라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미 텄지. 이미 바깥의 것들이 많이 커가지고 이제 뭐 아마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 싶은데 그러면 이제 군주론 같은 데서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군주론은 거기에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보통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주 포악한 이게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한비자하고 같이 취급됩니다. 한비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지 다른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어금니와 발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호랑이의 발톱과 뭐 그런 걸 빼버리면 호랑이가 아무리 의지고 뭐 어떻게 해도 짐승들은 무시한다고 그러지, 그치? 결국은 뭐냐? 군주가 힘이 있어야지만 그것들을 두려워. 그런데 그 마키아벨리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하고 맞춰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김동인의 대수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광수의 단종회사라는 책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유정란을 다루는데 하나는 수양대군 훌륭한 분이고 하나는 수양대군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두 개의 진실이 그게 나타나고 있지. 그럴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양면성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또 그럼 어떤 게 옳으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둘 다가 다 가지고 있다는 속성은. 수양대군에게는 이런 속성과 저런 속성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시대에서 그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지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래서 마키아벨리즘도 그 군주론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때 훨씬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 군주론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이 그것은 이제 아까 백성하고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군주론은 백성하고 아니고 신하하고 해야 돼. 신하 앞에 포악해야 돼. 백성한테 포악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때의 단종 그 시대에 우리가 그걸 수양대군을 합리화시키는 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이 약화되고 있는 시기야. 성삼문, 박팽명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김종서가 이미 호랑이 같은 이 김종서가 충식은 나오지만은 김종서가 이미 왕권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
왕권이 약화되고 신하의 힘이 강해질 때에 백성들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에 신하의 힘이 강해지면은 뜯어먹는 놈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더 힘든 거야. 군주가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밑에 걸 마음대로 통제를 한다면은 백성은 행복해 오히려. 우리가 독재 정권이라고 박정희 정권을 이야기를 하시면 박정희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들 사람 생사 여덟을 다 갖고 있어서 그때 백성들은 행복했느냐? 불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권을 공유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주 불행한 시대였어요. 계속 데모하고 막 어떻고 막 죽고 막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랬으니 그 사람들은 정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백성들은 불행했느냐? 백성들은 안 불행했어요. 놀라운 것이지. 박정희 시대 때는 행복했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막 되고 도로가 건설되고 일하면은 막 더 잘 먹고 살고 전에는 굶어가 죽었는데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그죠? 집도 막 반듯반듯하게 새로 막 짓고 그지? 막 활기가 넘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 있지. 신하들은 불행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고 한 시각만 가지고 이것이 어떻다 저것이 어떻다 할 때에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이회수 같은 사람이 되버리지 그지? 뭐 이상한 소리 나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뭐 밤의 대통령 자기가 무슨 뭐 이상한 인터넷의 대통령 돼가지고 하는데 뭐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뭐 문학하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지. 문학하는 사람은 문학을 내야 되지 정치를 하면 안 돼. 정치도 생각 없는 정치인 그랬지. 하여튼 뭐 지금 내가 이제 이번에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하고 이야기는 같은 내용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을 읽을 때에 요 책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썼다라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썼고 또 이것은 요 시대에 이런 것으로 봐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이야기를 해주면은 좋겠지. 그 아까 환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환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걸 왜 이야기하는가라는 생각을 내가 계속 그러면 그 책을 왜 읽었느냐 이거야. 그럼 그 책을 왜 읽었는가? 이 책은 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가? 뭘 설명하고자 하는 그게 먼저 나와야 되지. 환각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그게 뭐 중요하나 지금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첫째 큰 테두리를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잘라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이해하기도 쉬울 거야. 너무 지엽적인.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적게 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책도 덜 읽었거나 그러면은 뭐 급하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발표하는 사람들은 책을 내용을 다 안 읽더라도 그 작품이 인터넷에 뒤지더라도 작품이 어떤 위치를 가졌는가라는 쪽을 생각을 해서 아들한테 전달을 해주면 애들이 그런 전체적인 걸 알고 하면 그런 책이 있었구나. 그런 것이 줄거리가 대체로 큰 흐름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면은 도움이 되겠지. 그만큼 그지? 너무 지엽적인 거는 여러분들 다 잊어버린다. 그거 기억하나? 지엽적인 거 기억 못합니다. 그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죠? 어차피 학교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큰 그림은 또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책이 또 도움이 되고. 하여튼 오늘 수고했고 다음번에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좀 더 전달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은 아니지만 남들이 좀 안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수고가 많은데 잘 될 거야. 원래 뭐 기대 한번 해보지. 수고했습니다.